이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물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생물은 기억하시죠? 세포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가 막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많이 보는 생물이라는 애예요.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은 애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잘 안 보이게 막 되어 있는 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이거죠.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 거, 동그란 게 없는 거, 그죠? 그러면 나눠볼게요. 두 개로 나눴어요. 얘는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핵이에요. 이게 핵인데 핵이 진짜로 있다 해서 진핵생물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핵이 옛날에 원시 형태의 핵이다 라고 해서 원핵생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둘 다 공통점은 핵이 있다는 거예요. 단 얘는 핵이 팍팍하게 뭉쳐 있고 얘는 핵이 그냥 쭉 퍼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포로 되어 있네, 두 개 다. 그리고 핵이 있네 라는 개념에서 얘는 둘 다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원핵 생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테리아 라는 애가 나와요. 박테리아, 그리고 고세균. 박테리아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애, 뭐 장내세균?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박테리아, 우리 몸속에도 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세포가 30조예요. 뭐 흔히들 추산을 하는 우리 몸에 이렇게 조그만 이런 세포들이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30조개면 당신 몸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39조개예요. 훨씬 더 많아요. 걔가 뭐 우리 입속에 있던 뱃속에 있던 어디에 있던 뭐 그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애들이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일단은 박테리아라는 애, 그리고 하나는 고세균인데 얘는 박테리아랑은 약간 달라요. 되게 흥미로운 영역이에요. 고세균이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영역인데 바닷속에, 화산 속에 뭐 막 뽀글뽀글 막 화산이 끓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생명체가 살아요. 온도가 엄청 높고 산소가 그렇게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해외 연구팀이 북극의 심해 열수구에서 생물 진화의 비밀을 설명할 수 있는 특이한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원시부터 아주 깊은 무구한 역사를 가진 얘가 고세균이에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흥미로운 바이오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어떻게 여기서도 살 수 있을까? 이런 극한 조건에서도 사는 애들이 고세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박테리아랑 고세균이라는 애는 일단은 생명체의 분류상은 핵이 막 흩어져 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면 얘를 보면 얘는 동그라미 속에 유전 물질, 우리가 흔히 아는 DNA라는 애가 뭉쳐져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일단은 보면 그냥 동물계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식물계. 그리고 또 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걸로 얘기하자. 원시생물계, 그리고 진균계. 말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생물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걸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워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물은 정말로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주변에서 본 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너는 누구, 너는 누구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물은 외우는 학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물은 절대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관찰한 그대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계를 보면 동물계는 우리가 흔히 인간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저기 뭐 초원에 다니는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 식물은 운동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해내는 애들, 풀. 그리고 뭐 원시생물계 같은 거는 예를 들어 핵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단세포로 되어 있거나 뭐 아니면 여기 이렇게 조금 붙어가지고 좀 요런 애들. 동물계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만 해도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는 뭐 1개, 2개, 뭐 아니면 그 뭐 몇 개들이 그냥 이렇게 좀 뭉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원시생물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동그란 요거는 있는 애들, 얘네랑은 좀 달리 얘가 원시생물계고, 진균계라는 애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자이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흔히 보는 곰팡이가 진균계예요. 그래서 진균계 요런 애들은, 곰팡이들은 뭐냐, 분명히 이렇게 동그란 핵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물처럼 좀 딱딱한 벽도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벽도 있고 핵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 말랑말랑 막 이렇게 몽글몽글 이러는 게 아니라 딱딱한 벽이 있어서 식물계처럼 있는데, 얘는 혼자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죠. 광합성이라는 걸 하니까. 근데 얘는 초록색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식빵 냅둬보면 거기에 푸른 곰팡이 핀다거나 뭐 아니면 하얗게 뭐가 붙어 있다거나 이런 거 본 적 있죠. 요게 곰팡인데, 식물처럼 세포벽은 조금 딱딱하게 있으나 광합성은 못하고 누군가한테 붙어서 살아야 돼요. 영양분을 누군가 거를 먹어야 되는 애들이 요런 진균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나누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 그리고 혹시 기억하죠? 바이러스는 생물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이러스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진균계는 남의 거라도 있으면 여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막 피어났어. 그러면 식빵을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계도 여기서 내가 그냥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라는 애는 왜 여기에 안 들어가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세포라는 게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구조체예요. 근데 혹시나 얘 바이러스라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혼자서는 못 사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라는 이렇게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세포 속에 침투를 해서 세포를 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얘를 지가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질 않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구조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세포에 땅 달라붙어요. 이 그림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머리 있고 발 같은 거 이렇게 있어서 우주선처럼 땅 가라앉아서 세포에 붙어요. 세포에 붙은 다음에 자기 여기에 있던 이 유전물질,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을 여기다 쏙 집어넣어요. Yes, me. Me too. 그러면 이 세포가, 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 유전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이 세포는. 그래서 이 세포가 원래는 옆에 있던 사람 세포, 여기 있던 사람 세포, 이런 것들이랑 다 둘러싸여서 나도 사람 세포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나는 내가 아닌 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문제를 일으켜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얘가 좀 그래, 이상해. 우리가 흔히 얘기한 지금 여기 이쪽에는 들어가진 않는데 얘도 뭔가를 가지고 움직이긴 하네? 라고 해서 밝혀낸 것들이 바이러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은 아닌데, 요런 애들이 이렇게 생명체처럼 활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바이러스에도 뭔가 이렇게 유전물질이라는 것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얘도 핵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얘도 핵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유전물질이라는 게 무엇인가? 유전물질이 무엇이길래 바이러스가 이 유전물질을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사람이 아닌 게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다음번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